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원과 2030 싱크탱크 안테나 살롱이 함께하는 컨텐츠 큐레이팅. 오늘은 첫 시간으로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체에서 보다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기업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업이 좀 이 기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MZ세대들한테 타겟을 잘 맞추고 있다,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타겟을 잘 맞추고 있다. 이게 사실 좀 시선에 따라 다른데 개인을 중시하는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기업은 MZ세대들한테 잘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하이트 진로 기업이 정말 접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MZ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도 하고 트렌디한 걸 정말 좋아하잖아요. 특히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정말 줄을 서서라도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하이트 진로는 ESG를 중시한다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캐릭터 샵을 만들어서 어른들 전용 문방구라는 걸로 따로 샵을 냈어요. 소통 창구를 좀 더 만들고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더 잘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줄을 많이 서야 돼가지고. 줄을 많이 서야 돼요? 네. 어디에? 그런 샵에? 네네네. 줄을 서기도 해서. 네. 다음에 다 같이 한번 가봐야겠네요. 가봐야겠네요. 그렇군요. 에이미님은 그러면 어떤 기업이 MZ세대랑 잘 소통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MZ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또 소통력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희소가치, 또 굉장히 나만 가지고 있는 개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탁 기업이 브랜드가 MZ세대와 잘 결이 맞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고가예요. 저희가 흔하게 살 수 있는 뭐 동전지가, 뭐 가방 이런 것들이 비싸게 팔리고 있고, 그런데도 못 사서 더 기다렸다가 또 중고 매입이 더 비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프라이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MZ세대에서 소비하고 싶은 가치와 잘 맞는 것 같고, 또 프라이탁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구매하면 나만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 희소가치에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MZ세대와 잘 소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명품인 거네요. 네, 그렇죠. 컬렉터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 생각에는 사실 굉장히 예를 들어 나이키가 굉장히 예전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에도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거는 그 나이키 런이라든지 이렇게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취향을 이렇게 잘 맞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그 작은 한 가지의 그런 취향을 잘 맞춰주는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가 공유가 되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많은 MZ가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나 인플루언서들을 잘 콜라보가 잘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업명은 잘 모르겠지만 요새 들어서 MZ세대들이 열광하는 그런 굿즈 같은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유튜브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티셔츠 같은 거, 자기만의 이런 프린트된 티셔츠 이런 것도 잘 팔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 유튜브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좀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게 제가 한 가지 더 떠오른 게 있는데, MZ세대 하면 이제 개인을 좀 더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기업명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개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 향수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그 또한 정말 소통을 1대1로 잘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MZ는 그 어떤 집단, 그 어떤 조직도 거부하나요? 그러니까는 회사를 운영하는 저도 이제 스타트업의 CEO 입장에서, 저는 이제 워킹맘이고 저는 이 올드한 조직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회식이 얼마나 일하는 여성한테 이제 힘든 거를 알아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그래서 회식을, 저 자체가 이제 회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저 자체가 재택을 좋아하고, 조직이 뭔가 다 같이 해야 돼, 이런 중년 남성들이 기존 조직 문화에서 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고민은 뭐냐면 이제 네이버가 직원들이 1,700억 얼마죠?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네이버가 신사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죠. 에브리데이 출근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하는 수 없이 40대 젊은 CEO가 결정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뭐라고 결정을 했냐? 선택을 할 수 있다. 늘 재택을 할 수도 있고 재택과 출근을 병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매일 재택을 할 경우에 사실 우리도 얼마나 됐죠? 재택을 계속 하는지. 거의 몇 달 되지 그죠? 거의 몇 달 됐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린 수요일 한 번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오래 재택을 해도 아무 이제 업무에는 지장은 없었어요. 업무에는 지장은 없었는데 그럼 이것은 조직이고 집단인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이 개인화된 조직 구성원이 하나의 조직이라는 어떤 스피릿을 어떻게 하면 MZ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좀 고민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건 나의 조직이구나 하는 집단 의식을 느끼는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우선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려면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집단이라면 사실 소속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이 집단이 나와 소통을 잘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재택과 출근의 선택제 같은 경우도 이 기업에서 그래도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MZ세대라고 해서 모두가 출근을 싫어하고 모두가 집단을 싫어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업에서 안정감과 그리고 우리 집단에 속하면 이만큼의 이득이 있어라는 거를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가 그리고 편안함을 제공을 하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해야 되겠다. 안정감과 뭐라고 그랬죠?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이 조직에서의 성장 가능성. 요거 세 가지.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조직 자체를 거부하진 않아요. MZ도 사실은 일을 하고 일을 배우고 또 경력을 쌓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또 배워가는 것들을 중요시 하는데요. 다만 기업에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가. 유연성. 네,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수렴하는 것에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는가. 물론 뭐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조직 전체를 뒤바꿔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의견을 들었을 때 응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우린 늘 안 그랬어 어쩔 수 없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네 체크해놓고 조금씩 바꿔가려는 노력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거 다 느끼거든요. 느끼는구나. 네, 그런 그쵸. 면에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연성. 네. 맞아요. 진짜 공감되는 것 같은 게 요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MZ세대의 인간관계를 티슈 인맥이다, 스티커 인맥이다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고 바로 뽑았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느슨한 연대라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경직적인 조직 문화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약간 취향에 따라서 뭐 사내에서 뭔가 모임을 뭐 주도할 수도 있고 나의 뜻대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게 빨리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좀 유연성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제 배웠네요. 유연성까지. 또 재밌는 건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력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MZ세대들이 원하고 바꾸고자 하는 그런 유연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업도 현재 불확실성에 맞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시리얼님은 큰 조직에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작은 조직에도 있었고 큰 조직에도 있으시잖아요. 네. 큰 조직들은 누구나 대기업을 마찬가지로 큰 조직은 누구나 그 스타트업의 스피릿 정신을 가지고 싶어해요. 다 유연하고 싶어하고 다 모두가 어쨌든 집단이지만 이 기업은 되게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어떠세요? 중간에 낀 세대시잖아요. 저는 낀 세대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비영리에서 오래 있다가 네. 이런 영리 기업도 스타트업도 설립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재미나게는 예전에는 영리 기업처럼 일하던 것들을 비영리 기업이 하고 있고요. 비영리 기업처럼 일하고 있는 거를 영리 기업이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고 뭔가 수익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 자체를 계속 분절 조직을 시켜서 하나의 스튜디오처럼 그 안에서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진 성과로 좀 더 큰 메인스트림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재미나게도 비영리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성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성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좀 쏟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MZ세대 분들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 오히려 더 생명력 있고 생존력을 가지려고 자기 자신을 계속 자가 분해한다?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에 좀 더 좋은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고민이 없네요, 이제. 고민 해결이네. 네. 네, 기업 안에서도 MZ 세대와의 뭐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이란 결국에 영리를 쫓아가잖아요. 돈 얘기인데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돈에 대해서 표현을 좀 자유롭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위에서도 이런 것을 해보려고 했을 때 성과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서로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MZ세대는 좀 더 자율성을 가져갈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뭐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은 MZ세대들이랑 소통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하고 뭐 이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아마도 MZ세대랑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소통을 할 정도로 유연하고 재밌는 기업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제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 콜라보들을 굉장히 저는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곰표 맥주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주류 기업에서 하시던 것들을 곰표는 자기들이 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밀맥주를 또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표문 막걸리, 곰표 제한제분에서는 그런 밀가루의 그 흰색, 그리고 곰표를 거꾸로 하면 표문이 되는데 그런 표문 막걸리를 통해서 사람들이랑 또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그런 시도가 맨 처음에는 왜 저래? 라고 하다가 저런 이유가 MZ세대들이랑 조금 더 재미있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작이 아닐까? 그리고 재미나게도 그런 개별적인 스팟성 팝업 아이템들이 이제는 하나의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로 해서 사업자도 새로 만들고 그러시더라고요. 곰표에서 표문 막걸리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표문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만드는 게 재밌잖아요. 거기에 뭐 우리가 왜 이런 이름을 했냐면 히스토리가 구구절절이면 재미없어요. 그냥 뒤집고 봤을 때 재밌다. 또 직장인으로서 봤을 때도 이 뒤집은 것이 하나의 네이밍이 되기까지 이거를 컨펌받는 과정에서 다 오케이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 내부조직은 도대체 어떤 컨펌 과정이 있을까? 너무 신박하다, 궁금하다, 또 한번 사 먹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신박하고 직관적인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수용성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와,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 회사 장난 아닌데? 와, 이거까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참고로 제 동생이 거기 다니고 있어서 동생아